자, 110쪽 한번 보시면요. 줄기와 잎 그림 나와 있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 되게 쉽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우리가 개념 내용 한번 볼까? 별량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성적, 키 등 자료의 수량을 나타낸 거. 네, 뭐 그냥 값을 적은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별량 뭐 어렵지 않다. 그냥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별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줄기와 잎 그림. 우리가 줄기가 있으면 그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 잎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지? 그것처럼 메인 큰 덩어리, 그 다음 그거에 따른. 여기 지금 보면 줄기 잎 그림 자료를 가지고 줄기 잎 그림 그려놓은 거 그 밑에 얘가 있다. 그지? 38, 13, 26, 30. 자, 그러면은 옆에 줄기 잎 그림에 나온 1, 2, 3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뭘까요? 10, 20, 30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110쪽에 지금 개념 설명하고 있는 제일 위에 색깔 이렇게 핑크빛 맞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그 내용 정리된 부분에 보면 그 아래쪽 부분에 보면 자료 뭐라 되는데 38 그다음에 13 얘 왜 이렇게 되니? 아, 저 그거 모드가 좀 적혀 있어 아래. 아래. 자, 그래서 38, 13. 자, 38, 13. 누구 건드리는 거야? 가는 건데. 얘들가 건드렸나? 아, 이거 자, 38, 13, 26, 그 다음에 뭐 36, 그 다음에 33, 30, 17, 17, 그 다음에 20에 22, 그 다음에 39에 31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걸 가지고 오른쪽 이제 줄기 잎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자, 줄기가 1, 2, 3이라는 소리는 잎은, 자, 보세요. 여기 13 있잖아요. 13. 아, 얘를 지우자. 자, 13, 17, 17 이렇게 돼 있다. 그지? 맞지? 그러면 얘가 10의 자리고 이렇게 하면 13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 7, 7 하면은 17, 17. 그러면 이제 뭐고? 20대를 찾아보자. 20대. 26, 20, 22, 23도 있네. 그지? 이거 23 맞지? 아이가 33이구나. 미안. 그럼 얘 아니고. 아, 이게 굵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자, 26, 20, 20이니까. 작은 거부터 쓰면 되겠지. 20, 22, 26. 이렇게 쓰면. 됐죠? 그러면 이제 30대. 30이 보이고, 31도 보이고, 그 다음에 36, 38, 39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1, 0, 1, 6, 8, 3이고, 0, 1, 6, 8, 9 이렇게 가면 되겠다. 30, 31, 36, 38, 39. 맞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줄기 그림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 얘들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야. 별거 없지, 그지? 그래서 자, 예제 1번 한번 보면요. 아래는 수달 20마리의 몸통 길이를 조사했다. 완성하시오. 자, 제일 작은 단위가 10의 자리가 뭐 붙어 있니? 5 붙어 있다. 이제 5, 6, 7, 8, 9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보시면 5, 50대가 뭐 있노? 56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5, 6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되고 6은 자, 68 있고 66 있고 66 또 하나 더 있고 그러면은 6은 66, 66, 68 이렇게 3개 그지? 그 다음에 7, 70대는 74 보이고 72 보이고 73 보이고 77, 70 아 그럼 70부터 해서 70, 그 다음에 72,
73, 74, 또 77도 있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다, 그지? 자, 그럼 80대는? 80대는 제일 작은 게 81 보이고, 그 다음에 83 보이고, 82도 있네. 82, 83. 그 다음요, 84. 또 뭐 있노? 84가 하나 더 있네. 4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85 보이고, 87도 보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네. 자, 그 다음에 9. 90대는 90 보이고, 90. 그 다음에 94 보이고, 95도 보이고, 95 두 개네. 그럼 5 하나 더 쓰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쉽지? 그럼 몸통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야 할 때 다섯 번째 별량을 구하시오. 제일 작은 거 한, 둘, 서이, 너희 다섯 번째가 얼마고? 70이지. 맞지? 제일 작은 거부터 치면은 하나, 56, 66, 66, 68, 7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됐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입이 가장 많은 줄 누가 봐도 지금 8이 제일 많지, 그지? 맞지?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11쪽으로 넘어가면 도수 분포, 네? 왜요? 입이 가장 많은 줄이 뭐냐면 8. 어. 자, 111쪽 도수 분포 표를 봅시다. 자,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뭐 우리가 키 혹은 나이, 뭐 20대, 30대 이런 거고 20대면 20살부터 29살까지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의 크기. 그러면 계급의 크기는 10대, 20대, 30대 나누는 기준은 그 한 계급의 크기가 몇 개니? 10살 기준이잖아. 그치? 20살부터 29살 가면 딱 10년 기간이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30부터 39, 40부터 45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 양쪽 끝값의 차. 그 다음에 계급값, 계급값은 그 계급의 중앙값입니다. 20에서 30, 뭐 30에서 40, 40에서 50 이렇게 하면 그 중앙값이 얼마 되겠노?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면 되겠죠. 평균하고 뭐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하고 30 더하면 50이니까 내놓으면 얼마고? 25가 되겠지. 2로 나누면. 자, 그 다음에 도수. 예. 그 계급에 속하는 자료가 몇 개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도수 분포표는 그럼 이걸 가지고 표로 만들면 그걸 가지고 도수 분포표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얘가 나와 있는데 뭐 이거랑 별반 다를 거 없다. 자, 30, 39, 46, 46. 자, 30, 39. 그다음에 뭐고? 46, 46. 쌤이 손이 이래가지고 쓰기가 좀 불편해. 그나마 지금 전자칠판이라 가지고 괜찮은데 쌤 손가락이 잘릴 뻔했거든. 응? 유모차가 갑자기 저절로 팍 펼쳐져.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게 펼쳐지면서 유모차 이게 다리가 이렇게 관절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근데 이게 마치 가위처럼 쌤 손가락을 슥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세로로 끼어가지고 쌤 이쪽에 살갗 이만큼 찢어지고 안에 뼈 부러지고 그래서 쌤 연휴 시작하면서 다쳤거든. 토요일 날 다쳐가지고 연휴 땡 하고 목요일 날 오전 퇴원해서 목요일 오후부터 수업을 했다. 바로 출근했다. 쌤 진짜 연휴가 삭제돼 버렸어. 그래서 쌤 뭐 그래도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쉬기는 쉬었죠. 근데 놀지는 못했지.
그래서 조금 속상하긴 해.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나이대 20대부터 시작하니까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이거 전부 다 미만입니다. 이쪽은. 이쪽 값은 미만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29에서 30이 아니라 20에서 29세까지겠죠. 원래는. 그지? 그래서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에서 50 미만 이렇게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거 뭐뭐 있니?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거 뭐뭐 있니? 보자. 21, 22 있잖아, 그지? 몇 명이 그러면? 두 명이다, 이거. 맞지? 그지? 칸을 이렇게 나누면, 응? 두 명이잖아. 그지? 그 다음 30에서 40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 이랬는데. 됐지? 아니가? 다섯 명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명이네. 미안요. 여섯 명. 그 다음에 40대는 하나, 둘, 셋, 넷, 네 명. 이러면 12개 맞다, 그지? 그래서 합이 얼마?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정말 쉽다, 통계는. 보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1쪽 예제 2번만 보자. 자, 오른쪽은 20개의 지역의 소음도를 나타냈다. 60dB부터 시작하고 계급의 크기가 5인 도수 분포표를 만드시오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에서 65, 65에서 70, 70에서 75, 75에서 80, 80에서 85,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80이 넘어가지가 않네, 그냥. 그냥 80까지 끊으면 되겠다, 그지? 맞지? 맞아, 맞아. 대답 안 해. 응? 왜 대답을 안 해? 너무 쉬워서 65에서 70, 70에서 75, 75에서 8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60에서 65 61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남았지? 여기가 슈 네 개. 그 다음에 65에서 70 하나 둘 셋 세 개. 다음 70에 75 74 72 71 73 74 70 6개. 맞죠? 그 다음 75에서 80 79 78 78 75 77 76 79 7개. 맞나? 그러면 이게 몇 개고? 10개, 20개. 20개 맞나요, 자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오케이, 맞네. 20개. 다 됐네, 그지? 그래서 합이 몇 개? 20개.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 이 도수표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의 개수, 계급이 몇 계급이니? 하나, 둘, 서희, 너희. 네 개죠? 계급 네 개로 나눴죠, 지금.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누가 제일 크니? 75에서 80이 제일 크지. 그지? 75에서 80. 그 다음 4번은 70dB 미만은 몇 개입니까? 야부터 2 밑으로 다잖아. 그러니까 4, 3 더해주면 7이지, 7. 7입니다, 7. 괜찮지? 자. 자, 그 다음에 소단어 끝내기는 뭐, 이거 숙제로 풀면 되고. 자, 113쪽 한번 볼게요. 자, 113쪽으로 가면, 뭐죠? 히스토그램이라고 나와 있지. 자, 히스토그램, 뭐다? 가로축,
계급을 적고 세로 축에는 뭐다? 도수를 적는다.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113쪽의 예제 1번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20명의 나이를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계급의 크기를 구하라. 계급의 크기는 뭐고? 이 사각형 하나하나의 가로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가로 얼마입니까?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얼마? 계급 크기는 10. 그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계급 개수 몇 개인가요? 네. 그다음에 20 이상, 40 미만, 20 이상 40, 20에서 30이 몇 명이에요? 5명이죠. 30에서 40이 8명입니다. 그럼 5명하고 8명 더하면 13명이겠지, 그지? 맞지? 나이가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이 속하는 계급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뭐고? 50에서 60 사이에 속하겠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면 어디 있노? 거기서 한 칸 더 내려오면 40에서 50 사이에 어딘가는 속할 거야. 맞지? 그래서 40에서 50이 되겠지. 그러면 이 회원이 속하는 계급의 도수 몇 명인데? 이 계급에. 40에서 50에는 몇 명이죠? 4명이라고 돼 있지, 그지? 맞지? 그래서 도수는 4.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너무 쉽죠? 그냥 천천히 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냥 눈으로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4쪽으로 넘어갈게요. 114쪽 넘어가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란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또 뭐냐? 그러면 히스토그램에 꼭두배기에다가 점을 찍어. 이 직사각형, 히스토그램 이렇게 하면 여기 꼭대기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이은 게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그러고 히스토그램하고는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으면 얘가 원래 직사각형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계급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잡고 얘를 이렇게 이으면요. 요 놈하고 쌤 자꾸 이게 다르게 그려지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습니다. 튀어나온 놈하고 들어간 놈이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된다고? 넓이가 항상 같습니다. 알겠죠? 알겠니? 그래서 도수 분포 다각형이랑 히스토그램이랑 면적이 똑같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자, 밑에 그러면 봅시다. 예제 2번을 보면 오른쪽은 현정인의 반 25명의 가족 수를 조사했다. 계급의 크기는 얼마? 계급의 크기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맞지? 2에서 4, 4에서 6, 6에서 8, 8에서 10. 6명 이상인 학생. 자, 6명 이상. 6명에서 8명이 8, 그 다음 8에서 10명이 셋. 그러면 8하고 3이니까 11명. 가족이 3명인 학생. 가족이 3명의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어디 있냐? 2에서 4 사이에 속하겠죠. 그죠? 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을 보면 이 그래프가 찢어진 경우가 나옵니다. 뭐 물에 젖었다든지 아니면 찢어졌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문제 한번 볼까? 오른쪽은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 출근 시간 조사를 했는데 잉크를 쏟아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이 생겼어요. 자, 40분 이상 직원이 전체의 25분, 40분 이상, 40분 이상. 자, 40분 이상이 몇 명인가요? 지금 40분 이상은 그래도 보이잖아. 40분 이상이 몇 명인가요? 40에서 50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이네. 그지? 다음 50에서 60이 2명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전체 직원의 25%랍니다. 전체 직원을 내가 만약에 X라고 둔다면, 지금 40분 이상의 직원이 몇 명이라고? 10명이잖아. 자, 이게 비율인데,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100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25%라며. 25%라. 자, 25%는 4분의 1이잖아. 그지? 맞지? 그럼 X가 얼마일까? X가 얼마일까? 40명이겠지, 그지? 전체 직원은 그래서 40명이구나. 괜찮나요? 자, 그러면 출근 시간이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직원은 자, 전체가 몇 명인지 알았으니까 점 꽁꽁꽁 찍어 놓고 빼면 되잖아요. 10명 빼고 6명 빼고 8명 빼고 또 2명 빼고. 그럼 몇 명 빠집니까? 26명이 빠지네, 그지? 26명이 빠지잖아. 맞지? 지금 찍혀서 눈에 확인되는 게 26명이잖아. 그럼 40명 중에서 26명을 빼면 14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잉크에 가려진 부분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14명이다. 괜찮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봅시다. 도수 분포 다각형의 비교. 자,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의 신반 크기를 조사를 했다. 신발이 그래. 1반과 2반 전체 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이게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지. 이제 빨간 선에 그려진 도수들을 각각 읽으면 됩니다. 2명, 5명, 7명, 4명, 1명. 그지? 2명, 5명, 7명, 4명, 1명. 몇 명이면 그러면? 다 더하면 19명. 됐나? 자, 그 다음에 2반은 파란색 1명, 3명, 8명, 5명, 3명. 자, 13853 얼마 됩니까? 11, 12에 8이니까 20이겠다. 그치? 20명. 1반과 2반 중 어느 반 학생들의 신발 크기가 더 큰 편인지 말하시오. 1반과 2반 중에 신발의 크기가 더 큰 편이냐? 자, 대체적으로 보면 2반 학생들이 신발 큰 애들이 많지. 맞지? 1반 학생들은 신발 크기가 작은 학생들이 더 많죠. 2반에 비해서. 맞지? 그지? 그러니까 신발 크기가 더 큰 학생들은 2반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더 큰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다. 맞지? 됐죠? 괜찮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7쪽으로 가면 상대도수를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끝이네? 없네? 자, 상대도수. 상대도수는 뭐냐? 도수 분포표에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 자, 만약에 전체 도수가 100이라고 칩시다. 100명 중에 첫 번째 계급이 10명이 있다. 그럼 얘는 뭐고? 10분의 1이니까 0.1이겠지. 맞지? 이게 상대도수입니다. 상대도수. 그죠? 만약에 30명이겠다. 그럼 100분의 30이니까 0.3 되겠지.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일까, 그러면? 1이죠. 전체는 1입니다. 됐지? 상대도수 특징. 그래서 뭐다?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지금 노란색 그어졌다, 맞지? 그 다음에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그다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자료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상대도수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 얘는 말 그대로 비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제 유혹이 뭐 10대의 비율이 높다. 뭐 이 집단은 30대의 비율이 높다. 이런 것들을 보고 단순하게 인원수가 아니라 그 집단의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치? 비교한 이런 식으로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사용을 한다. 자, 예제 1번 보면 상대도수 도수의 총합이 40이래요. 자, 도수의 총합이 40이래요. 그러면 상대도수가 얼마라고? 0.3인 계급. 그거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비율이니까 30% 0.3 얼마입니까? 12명이지. 상대도수는 그냥 총도수에다 곱하면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도수가 16인 계급의 상대도수. 16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노? 아까 총도수 분의 100을 할 필요 없잖아. 이건 퍼센트가 아니잖아. 슉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4로 나누면 10분의 4는 0.4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 봅시다. 유빈이네 반 하루 동안 라디오 청취 시간. 네. 요즘 학생들 라디오가 뭔지 아나? 라디오가 뭔지는 아나? 아나. 라디오 어떻게 알아? 라디오 들을 일이 없지 않아, 니들? 아, 그래? 그렇구나. 요즘 다 폰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라디오 청취 시간 상대도수 분포표에다 표를 완성하시오.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25명이니까 25분의 3, 25분의 5, 25분의 10, 25분의 7 해주면 끝. 맞죠? 상대도수. 그래서 이거는 쌤이 안 해줘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전체 인원 총 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 값을 분자로 올려버리면 그냥 약분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은 약분? 약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노? 10백천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분모를. 그래서 소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보통 상대도수는 분수로 표현 안 하고 소수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 118쪽에 예제 3번 보면 자, 소인의 반 학생들이 하루 동안 물을 마신 횟수를 조사를 했다. 일부분이 안 보여. 그래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상대도 수가 0.051 때가 0.051 때가 2명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2배를 하면 4명 하면 얼마 될까? 상대도수가 0.1이겠죠. 그러면 총도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대도수, 얘가 총합이 1이니까 여기다 얼마 없고 10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일 때는 몇 명? 40명이잖아. 그지? 아, 그래서 총도수는 40명이구나. 그죠? 그럼 그 40명에 대한 0.25는 몇 명이고 40명에 대한 0.2는 몇 명이고 포함하면 되겠죠? 서로 곱하면 되죠? 40 곱하기 0.25 40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4회 이상 8회 미만은 40 곱하기 0.25를 하면 0.25가 얼마니? 4분의 1이죠? 40명의 4분의 1이니까 10명이겠네. 그 다음 물을 마신 횟수가 12회 이상 12회 이상은 전체의 몇 퍼센트냐? 자, 상대도수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12까지가 얼마예요? 0.345 0.5다 맞지? 0.5 절반이란 소리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지 절반이니까 50%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봅시다. 예제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보면 오른쪽 표를 보면 보수 2에 자, 턱걸이 횟수가 10회 이상 14회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어디가 더 높으냐?
10에서 14를 보자. 10에서 14 보면은 1반은 6명, 2반은 몇 명이지? 5명. 그리고 총도수를 보면요. 얘가 얼마예요? 25명. 얘는요. 20명이네. 자, 그러면 얘는 아래 위에 4를 곱하면 6, 4, 24, 0.24겠다, 그지? 얘는 5를 곱하면 0.2 오겠네.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얘가 더 크네. 2반이 더 크다요. 그죠? 됐죠? 응. 깰꼼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이제 끝입니다, 이게. 통계는 너무 쉽잖아. 뭐 할 거 없다, 맞지? 자, 그래서 마지막 개념 요거 하고 잠깐 뭐 숨 좀, 네,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할 테니까 요것만 하고 갑시다. 자, 119쪽 보면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예, 상대도수도 저렇게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도수 분포 다각형처럼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찍으면 되죠. 어쨌든 그럼 뭐고 저기 찍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예,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예제 5번 같이 한번 봅시다. 50명의 키를 조사를 했다. 표를 완성하시오. 자, 그럼 일단 상대 도수부터 가야 되겠다. 50분의 4, 그 다음에 50분의 7, 50분의 18, 50분의 12, 50분의 9. 얘는 너무나 편하게 얼마? 2만 곱하면 되죠, 그죠? 0.08, 0.14, 0.36, 0.24, 0.18.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40에서 145는 0.08, 145에서 150은 0.14, 150에서 155는 0.36, 155에서 160은 0.24, 단 160에서 165는 0.18. 됐나요?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뭐 점만 꽁꽁꽁 찍어가지고 선으로 쭉쭉 점들을 이어주면 끝이에요. 알겠죠? 뭐 굳이 안 해도 안 되겠나, 그지? 이거는 간단하죠? 됐지? 너무 쉽지? 넘겨봅시다. 자, 이거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두 문제 하고 잠깐 숨 좀 돌렸다가 우리 요그 문제 좀 풀다가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끝나고는 자기주도 하고 집으로 가면 되겠다, 그지? 자, 120쪽에 예제 6번 보면 자, 일부 보이지 않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 상대수의 총합은 얼마고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비어있는 게 얼마인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자, 첫 번째는 얼마예요? 0.05. 두 번째 계급은 0.15.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려서 안 보이고 네 번째는 0.25. 그 다음에 0.2. 다 더한 값이랑 한 개가 빠진 값이랑 결과적으로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나와야 된다고. 아, 얘가 빠진 게 얼마겠구나. 충분히 찾아낼 수 있잖아, 맞지?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학생 수를 구하시오. 예. 14에서 16이 몇 명이랬습니까? 14에서 16이 3명이라고 했네. 자, 0.15. 0.15일 때가 3명이라고 했으니 전체는 그러면 몇 명일까요? 응? 자, 발. 전체 분의 3, 이 0.15야.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분수일 때 요놈하고 요놈하고 위치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0.15분의 3은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맞지? 됐나? 그럼 아래 위에다가 100 곱하면 얼마? 15분의 300이지. 이제 이거를 약분을 합시다. 5로 약분하면 5, 3, 15, 5, 6에 30. 다시 약분하면 20이지. 그래서 전체 몇 명? 20명이겠구나. 맞지? 그지? 20명. 자, 그 다음에 매점 이용 횟수가 16회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냐?
그러면 16회 미만인 애들의 비율을 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1에서 0.15랑 0.05니까 0. 얼마고? 2지. 0.2를 뺀다는 얘기는 0.8이 남잖아요. 그죠? 맞지? 그래서 80%.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성적이 누가 더 좋으냐고? 서로로록 보면 누가 봐도 2반 아닙니까? 아닌가? 1반인가요? 2반이잖아요. 그죠? 왜? 상대 두수가 보면 1반은 점수가 낮은 편이 좀 큰 편이고, 맞지? 2반은 높은 점수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잖아. 그지? 맞지? 그죠? 이거 그래프로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래프 나타내는 거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들 다 잘 할 수 있을 거고 판단을 하고 쌤 그림을 안 그릴게요. 쌤 이게 손이 좀 아파 아직 많이 아파 뼈가 잘렸기 때문에 많이 아파 그래서 최대한 좀 적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